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봅니다. 오늘 10% 올랐습니다. 자, 근데 왜 올랐는지가 중요해요. 기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입니다. 현대차 수소기대감의 52주 신고가, 수소차 관련주도 반긋. 자,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북미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 즉 수소 생태계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밑에 내용을 보더라도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현대차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북미 지역에서 수소 물류 운송 공급망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자, 이걸 보고 저는 다른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이게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이미 신고가 구간에 있었어요. 그쵸? 밸류어 프로그램이 이때 구간에 나왔거든요. 1월달과 2월달. 근데 이때 딱 보고 그냥 강세 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기아, 그쵸? 기아 딱 붙여놓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요. 12월달. 밸류어 프로그램은 여기 나왔는데 기아는 이쪽 구간에서 이미 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코스닥 테마주나 그런 종목들처럼 막 급등한다고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뭔가 호재가 터지거나 악재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고 악재가 있으면 내려요. 그쵸? 근데 이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을 싸게 살라 그러잖아요. 쭉 떨어질 때 와 싸다. 난 물량 더 늘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보유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올라가면 조정이 있고 조정받는 구간에는 이평선을 좁히는, 그쵸? 이 간격을 좁히는 이격 조절 과정이라고 하죠. 이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주가 올라가네. 무슨 내용이 있지? 이 관점으로 봐야지. 야, 여기 뭐 한다더라. 근데 주가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걸 사가지고 여기 뭐 하니까 이걸 기다리잖아요. 그럼 쓸데없이 몇 년 동안 보유하는 게 이런 내용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현대차는 지금 뭐 하이브리드 관련된 거, 뭐 전기차도 잘 팔린다. 그리고 수소 생태계는 예전부터 준비를 해놨다. 수소차는 현대차가 거의 뭐 유일하게 준비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인 것은 맞는데 왜 그 전에 이미 신고가 구간, 그쵸? 시세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냐고요.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이라고요. 만약 그런 거 같으면 여기 기아 같은 게 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쭉 보시면 이쪽 구간 있잖아요. 작년 뭐 4월, 5월, 그쵸? 이럴 때 왜 이렇게 그 상황을, 그쵸? 고가를 만들어 놨었는지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수소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 미국에서부터 사업을 시작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요. 내부자 뭐를 알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고요? 뭐 미국 정부에서 뭘 하는지까지 내부자를 심어놔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정보가 나오고 어떤 게 나온다, 이걸 내가 먼저 입수할 수 있다고요? 그 자체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격을 먼저 봤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서, 그쵸,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 가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호재가 있는 길목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봉에서 12개를 쪼개면 30분 봉이 나오고요. 6개를 쪼개면 60분 봉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일봉 하나 볼 때 30분 봉이 몇 개 바뀌는지, 60분 봉이 몇 개 바뀌는지, 이 정도까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호재를 알고 있는데 내가 먼저 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정보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에 맞춰서, 그렇죠, 가격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나온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차는 전거래일 대비 9.49% 올랐다. 그쵸? 시가총액이 50조 원대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조 잡고 10% 떴으면 5조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하루에 5조가 올라갔는데 이걸 단순히 뭐 내부자 무언가 정보를 얻고 누가 먼저 알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시세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현대차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무엇보다 현대차
이제 다시 고가 돌파의 직전에 왔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 그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현대차의 단기 보유 전략, 그쵸?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 그쵸? 여기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른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건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다른 것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현대차 수소기대감의 52주 신고가, 그리고 수소 공급망 사업 본격화에 뭐 두산 퓨얼셀 등 뭐 수소 관련주들 급등세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소 관련주들은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될까요? 아니요. 고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호재가 나오는 것 같고 수소가 되면 현대차에서 준비했으니까 무한정 주가가 오를 것 같죠.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았을 때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종목을 제가 거래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죠? 대략 한 2주의 기간 동안 2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데 대한전선은 지금 뭐가 나와요? 전기 부족 사태, 변압기가 부족하고 전기에 대한 수요, 전선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AI 시대 때문에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북한도 아닌 미국에서 전기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용량 자체를 늘려야 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전선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뭐 지금 뭐 이익의 증가 폭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신고가 구간 이쪽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실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 안 올라갑니다. 먼저 올랐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까지 완료된 매매를 보면요. 자, 뭐 5월 16일, 그렇죠? 5월 16일 시장가 매수 장시 작전 이렇게 딱 진행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요. 뭐 캠트로닉스 자 어때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12%씩 며칠 안 걸리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수익 나는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2% 8%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실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장시작 전에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를 기준에서 보면 뭘까요? 현대차도 이제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가격, 즉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건 대형주도 벗어나갈 수 없는 미래 가치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하지만 자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했을 때 현대차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그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